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 건축비 코로나 이후 51% 상승. 자,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로얄뱅크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 이어서.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캐나다 건설 비용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5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물가 지수는 13%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13% 상승을 했는데 콘크리트 및 구조용 철강 등 건축 자재 비용이 무려 55%, 53%가 상승을 했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인력 부족 현상으로 건설업계 운송자들 임금이 다른 산업급보다 높아졌으며 자재값과 연료비도 크게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 및 공동주택 관련과 건설과 관련된 세금이 무려 30% 이상이 증가된 것도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인력 부족의 보들이 올랐고, 그 자재도 올랐고, 기름도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새로 건설하는 게 이거 그대로 전가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봐도 요즘에는 신축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은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나오는데, 물론 이게 헌집과 새집의 차이도 있지만 헌집 같은 경우는 리세일이라고 표현할게요. 리세일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좀 만족해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신축은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 비용이나 인건비 이거 그대로 전가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주택 건설 비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규 주택을 아마 좀 외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4개월 정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너무 비싸서 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물론 비싸게 분양이 되지만 이게 완공은 막 2년 뒤, 어떤 거 3년 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내 목돈 2만 불, 3만 불로 일단 계약을 걸고 2, 3년 뒤에 보면 금리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예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금리 떨어질 때 모기지 봐서 사면 분명히 거기서 이익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됐다.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구축을 사서 1년 내에 팔 수는 없으니까 렌트 1년짜리를 주고 그냥 거기서 고쳐서 팔면 분명 이익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1년 만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민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56만 명 들어왔다고, 16만 명이 들어왔는데 1분기에 산수적으로는 올해 56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단기 일하는 사람들, 학생들, 그냥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머무르는 사람, 여러 사람 종종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건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축과 구축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잘 아는 지역 30센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방 한 개를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제가 좀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크기는 좀 찾아놨는데, 크기는 일단 똑같습니다. 이 구축 같은 경우는 15년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봐서 아는데 외관상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70 스퀘어핏, 이건 새로 잡아놓은 신축입니다. 이 분양한 지 1년이 됐어요. 1년은 안 되는데 에이지상 1년은 됐고요. 크기는 463 스퀘어핏입니다. 조지타운, 유명한 조지타운이었어요. 크기는 비슷하니까 얼마 차이 났습니까? 이게 6만 불 할게요. 36만 불. 그리고 조지타운은 53만 불.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차이인 거예요? 17만 불. 그러니까 17만 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이라고 표현할게요. 1억 7천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지만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여기 사서 1년 렌트 준 다음에 테넌트 이제 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쳐서 팔면 그래서
고쳐서 팔면 사람들이 좀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래도 몇만 불 쉽게 몇만 불이 벌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기 저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20%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투자할 수 있는 한 6만 불, 7만 불 있어야 되네요. 7만 불만 7만 8만 불 있다면 여기 당장 해가지고 이런 셋업을 좀 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게 꼭 옳다고 온 것도 아니고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신축보다는 구축에 저는 요즘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여기에 오래 살아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가격 차이 이렇게 나는데 요즘에 방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신축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거 아니고 구축이라 돈을 덜 받는 건 아니거든. 물론 가격 차이 있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꾸미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세입자 드릴 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축을 사는 게 렌트를 줘도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되팔아도 이익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불황에 직면할 것. 전문가들은 추가로 금리 인상하면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 경제 불황이 온다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다. 경제가 왜 강할까? 뭐 여기는 이민자들이 힘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민자의 힘이든 아니면 캐나다가 샌드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일앤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캐나다 경제가 좀 강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금 과열 현상이다. 그래서 고물가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리면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금리 인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강한 거죠. 근데 분명히 경제 불황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레이오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5월 물가가 3.4%였어요. 3.4%는 괜찮지 않냐 그랬는데, 아직도 연방 정부에서는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게 확실히 물가가 내려앉았다고 볼 수 있기는 힘들다. 근데 연방 정부도 미국도 올리고,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은행도 올리고, 유럽은행도 올리다 보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본 이탈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국 자산의 46%가 파워실버, 그러니까 돈이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으로.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떤 72세신 분들이 약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평생 또 약국을 운영을 하고, 뭐 마포의 신축 아파트 중형차를 갖고 있는데 연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가 핵심인데, 직장 생활하는 아들 딸보다 더 부자다. 노후 걱정은 없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이 사람들은 경제가 역사상 초고속 성장을 할 때 세대였어요. 물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이분들은 정말 축복받았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결과를 보고 보니까 그런 거지, 이분들도 얼마나 인생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죠?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한국에 계신 분들은 IMF도 겪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저렇게 자산을 일군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자산이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적이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우상향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자산을 보유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역선 돌고 도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할 때 노인분들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자산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제 쉽게는 아니지만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분들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홈케어를 좀 해볼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저는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구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노인분들의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이죠. 이런 실버 인더스트리에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 또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